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오전 5시 반. 제가 나스닥장을 보다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야, 이게 또 이렇게 될 수 있나. 또 이런 생각에 제가 다급하게 또 새벽에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는 분명 좋은 흐름으로 6.42% 상승 마감을 하였고요. 너무나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더 개파락을 뛸 가능성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하루 만에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상승에 우리가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들이 오늘 나스닥 시장에서 그대로 나와주었죠. 나스닥은 오늘 다시 한번 4.3% 정말 큰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마이너스 7%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래도 밑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안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알파벳, 구글,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6%가량 큰 하락폭이 나왔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8%가량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밀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밀린 이유를 우리 알아야 되고, S&P 500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지수가 거의 8% 가까이 빠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바로 이 한국 ICS ETF 시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3%가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어제 6% 정도 상승하면서 아주 좋게 마감을 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오전장부터 개파락을 띄우고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또한 이 하락폭을 면할 수는 없겠죠. 자, 지금 이제는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마저도 삼성전자 개별 종목, 이 뭐 1분기, 2분기 실적,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가격 상승,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100% 관세예요. 관세고 글로벌 시장이고 미국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여기에 따라 삼성전자는 단기적인 흐름이 저는 결정될 거라 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차근히 봅시다. 자, 오늘 하락했던 이유는 결국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다시 한번 격화되었고, 이러한 시장 변동성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할 거니까 잠깐 올랐을 때 우리가 정리하고자 하는 매도 심리, 그리고 또 시장은 공포에 빠져 있다.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야, 너네 이제 25대씩 내일부터 무조건 맞아. 아니면 어떤 나라든 너희는 30대 맞자. 너희는 40대 맞자 하다가 갑자기, 야, 3개월 정도는 이거 봐줄게. 너네 3개월 정도는 그냥 10대씩만 맞아. 알았지? 고맙지? 라고 하니까 이제 환희를 실었죠. 야,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이 25대 때릴 거 우리 이제 10대밖에 안 때린데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환희에 차면서 우리가 증시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거야. 잠깐만, 근데 우리가 왜 맞아야 되지? 우리는 지금까지 안 맞고 계속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가 갑자기 10대는 왜 맞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다시 이성적으로 찾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 그래도 이 밑꼬리가 달리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 하락은 보지 못했다. 이거는 그냥 생구라죠. 네. 얘네는 뭐 항상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자기는 이 하락하는 걸 지금 보지 못했지만 중국과의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고 중국과 잘 될 것이라 생각하고 양국에게 뭐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관세 첫 거래가 매우 가까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등이 좀 나와줬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말들이 결국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주가가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 또다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발표가 나왔어요. 예상치는 2.5%였는데 2.4%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CPI가 좋게 나오면 이제 금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주가는 웬만하면 상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관세 발효가 적용되지 않은 물가 지수는 지금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평가절하가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결국 주가의 방향성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아직 안 나오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이 미국은 알겠는데 그러면 중국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새벽 시장에 우리나라 나스닥 시장이 또 하락을 할 때 중국에서 바로 나온 논평인데 보겠습니다. 자,美国关税政저 따지美国 经济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걸 간단하게 중국의 현재 입장이 그리고 중국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보면요. 일단 모건 스탠리 윌스 매니지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 죄송합니다. 이게 새벽이라 말이 너무 꼬이네요. 네. 잠을 못 자가지고 이 리사 샬렛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인플레이션, 가격 상승,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5%대까지 올라갈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2026년 3월까지 금리 인하는 인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도 금리 인하가 안 될 거라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또 PGMI, 바로 이 채권팀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을 2.2%에서 1.5%까지 낮췄고, 앞으로 GDP는 1포인트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경제학자들이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중국에게도 타격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지만 미국 경제는 더 안 좋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강경책을 계속 유지를 할 거고, 보복 관세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미중 갈등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자,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제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수가 이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죽은 고양이도 결국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다시 튀어오른다. 증시가 이렇게 죽고 경제 흐름이 안 좋을 때 기술적 반등은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겠으나 다시 한번 지수가 하락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차트를 좀 다시 한번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여러분들 뭐 아쉽기는 하고 제가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더 개파락을 띄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가는 하락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이 하락세가 앞으로 변동성을 계속 키우면서 하락세가 저는 꽤나 꼭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저점 라인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종목을 손절을 해야 되느냐? 저는 지금 제 거의 모든 현금의 한 70에서 80%를 이 저점 라인이 깨지는 삼성전자 매수 타점에 저는 올인을 할 겁니다. 그만큼 이 타점은 너무나 완벽한 타점이고, 오히려 떨어지는 거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는 게, 물론 시간적으로 더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앞으로 현재 가격은 저점은 이탈이 되었지만 이 장기적인 추세로 볼 때 RSI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스가 너무나 명확하게 걸리면서 주가는 그때부터 본격 반등이 나올 거라 봅니다. 물론 본격 반등 뒤에 한 번 더 이 데드캣 바운스라는 구간에 이런 기술적 반등 이후에 한 번 더 주가는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그래도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때 주가가 떨어졌을 때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크게 벌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다라는 거,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최근에 2022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비슷한 흐름으로 주가가 한 번 더 이탈됐을 때 오히려 RSI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최근 고점 매도도 그렇고 저점 매수도 그렇고 차트쟁이들이 최근에 삼성전자를 너무나 좋아해요. 왜? 매수 타이밍이 안 나올 때 그냥 주가 쭉 계속 떨어지니까, 어떠한 페이크도 없이. 그런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8만 전자, 7만 전자, 6만 전자 깨질 때마다 매수를 계속 해왔죠. 저점이다 생각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는 기준과 원칙에 따른 확실한 자리를,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같이 이끌어 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개파락과 함께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에 대한 분석과 좀 더 디테일한 전략들, 앞으로 나오는 타점들, 그리고 저점 이탈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저희 구독자방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삼성이라고만 저에게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초대 링크는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 거니까요.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이런 엘리엇 파동이나 추세, 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엘리엇 파동, 추세, RSI,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함께 설명해 드리다 보니 내용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어려운 건 당연한 거고요. 내용이 어려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본적인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공부하는 성의만 보여달라. 그래야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쉽게 다가올 거니까 이거 하나만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 꼭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영상 이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가 나 있어요. 설문지 링크인데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 평단가, 비중, 이런 것들을 적어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피드백도 좀 해드릴 예정이고,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들고 있는 뭐 다양한 골칫덩어리 종목들이 있다, 오늘 개파락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다, 아니면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라고 하면 뭐든 상관없으니까 저한테 설문지 참여 많이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제 구독자분들과 최근에 좋은 흐름들을 계속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도 제가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를 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해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더 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 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또 다들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 2개에서 3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